안녕하세요, 지미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무서운 경매 제발 입찰하지 마시오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코멘트, 간단한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물건 간단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선순위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 물건의 가처분 같은 경우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가처분이고요. 그리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가처분을 건 상태에서 가처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은 설매사항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가압류입니다. 2015년 5월 24일 가압류이고 그 다음에 신고된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2012년 4월 13일입니다. 빠르죠? 그러므로 최선순위 설정일자 가압류보다 빠름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2015년 1월 26일이니까 이것조차도 가압류보다 빠르죠?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이 세입자는 1순위로 배당을 받죠. 그죠? 현재 여기에 보여지는 내용으로는 세입자는 1순위로 배당을 받으므로 낙찰자는 인수사항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그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보다시피 좀 이상합니다. 9,085만 9,977원 좀 이상하죠. 보증금을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이런 경우가 뭐 아이 염려로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특이한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이상하죠. 그러므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이상한 보증금이 나왔는지. 물론 모든 물건에 있어서 항상 매각 물건 명세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지만 항상 등기부등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물건은 당연히 입찰 전에 당연히 모두 다 어떤 서류든지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한번 살펴봅니다. 등기부를 봤더니 현재 소유자가 송씨인데 그 전에 이미 경매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경매로 인해서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현 소유자가 낙찰자이라는 느낌이 있으므로 낙찰자는 뭘 당연히 살펴봐야 될까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경매 사건을 당연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경매 내역이 있다면 당연히 무조건 그때 당시에 과거 경매 내역을 무조건 필수사항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봐볼게요. 자, 당시의 경매입니다. 당시의 경매를 봐보시면 신씨가 있습니다. 현재 신씨와 동일한 신씨입니다. 동일한 신씨. 당시에도 신씨가 있었고 현재도 신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봐보면 가압류 2014년 가압류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세입자 전입신고 빠르죠. 빠릅니다. 2012년 12년 전입신고 빠름으로 이때 당시에도 대항력 있는 세입자였고요. 대항력인 세입자인데 확정일자는 2015년 1월 26일로 늦죠. 자, 현재 경매 물건을 다시 살펴볼게요. 지금 2016년도 가압류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던 2014년도 가압류보다 위에 있죠. 이 가압류는 경매로 인한 매각 절차로 인해서 소멸되었죠. 나중에 소멸되었죠. 어쨌든 이때 당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012년 그 다음에 2015년 지금 그때 당시에도 2012년 2015년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당시에도 동일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경매로 나왔었고 그거를 낙찰자가 낙찰받았던 거죠. 자, 이게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가압류에 대해서는 한 6,700만원 정도 있었어요. 그 앞에 그렇게 됐고 세입자는 이 당시에 보증금이 1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하죠? 현재의 보증금은 얼마예요? 9,085만 9,977원인데 당시의 보증금은 1억 3천이었던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먼저 전입신고가 빠름으로 인해서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지만 확정일자가 늦죠. 가압류보다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때는 가압류 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확정일자와 무슨 배당을 해요? 안분 배당을 하게 됩니다. 안분 배당. 가압류를 만나게 되면 모든 채권자들과 안분 배당을 하다 보니까 이 확정일자는 가압류와 안분 배당을 했습니다. 확정일자 가압류가 약 한
6,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1억 3천이니까 1억 3천과 6,700만 원을 안보 배당을 하면 약 그때 당시 이제 낙찰 금액이 5,200만 원 정도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3천 얼마 정도 배당이 됐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이 1억 3천이니까 3천 몇백만 원을 빼게 된다면 9천만 원 되죠. 그러므로 현재 9천 얼마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도 3,900만 원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전부 인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9천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을 전부 낙찰자가 인수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보입니다. 자, 판례를 하나 올렸는데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라는 건 지금 확정일자를 얘기합니다. 확정일자는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제2경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한 물건에 있어서 연속되는 경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과거 경매, 여기에서는 1경매입니다. 이게 과거에 경매 나왔던 걸 1경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경매의 상태를 2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1경매일 때 우선변제권, 이 확정일자를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압류 안분 배당을 했죠. 배당이 들어갔습니다. 배당을 받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확정일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보시면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확정일자의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 확정일자를 배당 요구에 들어갔으므로 배당을 받음으로 이 확정일자는 소멸이 된 겁니다. 소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서 자체를 확정일자를 여기 있는 도장을 이렇게 삭제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배당 요구를 다시 했으므로 확정일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확정일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확정일자라는 거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왜? 사용했으니까요. 그래서 판례에서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1경매 절차에서 확정일자에 있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근거로 해서 배당 요구를 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 1차 경매에서 신청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2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를 받고 금액이 남습니다. 그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좀 내용도 또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먼저 그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변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후순위권자에게 배당한 후 다시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의 위 제한범위 초과 채권과 일반 채권자의 채권으로 동순위하여 안분 배당에 의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즉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순위에는 일반 채권자까지 배당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는 주택임차인, 현재 지금 이 물건은 확정일자가 없죠. 없는 주택인 여기 이제 뭐 소액임차인 제외합니다.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이도 배당을 받으니까요. 배당을 실시하고 자녀가 있더라도 배당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현재 경매 물건, 여기에 확정일자가 써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건 과거네요. 과거 말고 확정일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낙찰자는 낙찰을 받고 금액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이 9천만 원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인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다시피 가장 중요한, 확정일자에서 배당을 받는다라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확정일자는 배당을 받는다라는 걸 깨트리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확정일자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낙찰자는 이 물건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거를 뭐 저는 제 책에서 개미지구라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사례는 거의 없지만, 사례는 정말 없습니다. 거의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걸리게 되면 나는 인수상이 없네 라고 낙찰을 받게 되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낙찰을 받아서 문제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인수상이 있는지 모르고 잔금 납부를 하고 다시 배당까지 갔더니
세입자가 배당이 안 돼서 인수상이 발생해서 그때 그럼 나는 이건 인수상이니까 되돌려줘 라고 하면 이미 늦었죠. 이게 모르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므로 확정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개미지옥 같은 상황이 생기므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제 책에도 좀 기술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카페에 글들도 좀 있으니까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이런 유용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반드시 경매물건 보실 때는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만 보시지 마시고요. 당연히 반드시 등기부까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꼭 살펴보셔야 되고 그 경매 사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경매 사건에 대해서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명이 여기 그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황자세서나 이런 걸로는 정보가 나오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부까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다가도요, 이제 이 글에 대해서 링크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까지 안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꼭 이 글을 보실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합니다. 제2경매 절차의 우선 면제권은 한 번 사용한 우선 면제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 내가 이런 임차인이다. 그렇다면 경매로 이렇게 우선면제권에 의해서 배당을 받았다면 다시 경매로 낙찰되면 바로 확정일자를 만약에 그 즉시 다시 받았다면, 예를 들어 이때가 2015년 10월 13일 매각이었죠. 그러면 여기가 2015년 12월 10월 13일이었으니까 11월이나 한 번 더 확정일자 받았다면 여기에 배당을 받았을 텐데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거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한 번 더 받아도 된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경매 권리 분석할 때는 이렇게 꼭 등기부까지 살펴보고 과거 경매 매각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